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서 괜찮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저는 좀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TV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길을 위해서 강민 전문가님이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주로 또 주식 계좌 수익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주 더 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도 주식 수익 플러스 시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하게 또 오늘 강민 전문가님께서 밤 10시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또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샵 3772번으로 강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말고요. 제 섹터는 다른 섹터고요. 또 소외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틈틈이 꼼꼼히 봐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부분 자세히 남겨주시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도 여러분들 의견들과 시장 얘기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지쳐서 너무 혼자 이제는 투자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벤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의 찐바닥 확인 종목 3선, 교육과 공개라는 얘기인데요. 종목 상담 119에서만 여러분들 이 이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강민 전문가 찐바닥 확인 종목 3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든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도 투자도 시장의 흐름도 모두 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바로 확인해 보러 가시죠. 자, 오후 6시면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려야죠. 특급 또 저희의 전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출연해 주십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가을 남자 컨셉인가요? 뭔가 네. 자켓이 멋있습니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네. 베이지로 오늘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또 의상이 통일된 만큼 주식시장도 잘 가고 계좌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평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표현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두더지 잡기, 두더지 잡기를 많이 해보셨을 건데 지금 어떤 장세냐면은 순환매가 상당히 빨리 일어나는 장세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든 일단 코스피 쪽으로 아무래도 종목이 쏠림 현상이 좀 강한데 그 중에서도 섹터별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 네. 하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물론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 경우에도 빨간불이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강하게 가면은 반도체는 덜 가거나 또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또 내려가면은 반도체가 강하거나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주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나 NC소프트,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 순환매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 장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이 빠르게 또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 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원달러 얘기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수익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궁금증 저 일단 알겠어요. 일단 시장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오케이라고 했지만 주식에 내 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또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강민 전문가님이 특별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함께 무료 방송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섹터 좀 얼마나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앞으로는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죠? 2차 전지 섹터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밤 10시에 또 강민 전문가님이 온라인 무료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강민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도 우리 강민 전문가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선물 보따리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찐 바닥 확인 종목 3선 교육과 또 공개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강민 전문가님이 또 찐 바닥이 확인되어 있는 또 종목들 3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어제 제가 못 봤거든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든든하다라는 의미의 든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든든이라는 얘기를 좀 보내주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찐바닥 확인 종목 3선을 아시는 분은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그런데 전 못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의미일까요? 일단은 찐 바닥을 확인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안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단순히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수급이 들어오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초기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오후 10시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이 확인되고 추세 상승되어 있는 종목 3개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든든 보내주시거나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드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속에서 저 종목이요 좀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민 전문가님에게 여러분들 의견들 또 고민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분부터 봐드릴게요. 6086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 시즌 들고 있어요. 5만 원에 또 15%. 2월쯤에 제가 사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정말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알겠습니다. 2월에 사셨으면 정말 올 하반기까지 상반기에 이어서 많이 또 고생하시지 않았나. 웃고 울었던 코로나19 테마주 안에서의 시즌. 이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 모멘텀 좀 소멸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모멘텀 소멸이라는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단 좀 많이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아무래도 오히려 차라리 리오픈이나 소비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더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저평가 국면이고 싼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뭐 저평가라는 이런 명목으로 매수를 한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그 나중에 이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진단 키트에 대한 장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익성은 여전히 좋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이제 뭐 리오프닝이나 대한 부분이나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CJN이라는 종목을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사가 최근에 자사주를 100억 정도 이렇게 뭐 매입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만약에 나중이라도 어떻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진단키트, 뭐 코로나 이런 부분들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뭔가 이 투자하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얻었고, 네, 그 많은 그 금전적인 이익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온다. 그 시점부터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은 만약에 시즌을 볼 수 있지만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이제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올 상반기, 네, 아니면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또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거의 7월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를 더 빠지지 않는 것은 시장이 이제 그렇게 지금 빠지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만약에 시즌이 상승을 한다면 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인수라든지 어떤 이 금액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이런 의지가 강하게 표출이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데 5만 원까지 간다는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시간적인 기다림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15%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없는 부분들은 소외를 계속 받으면서 수익 나는데 좀 계좌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CJN이라는 종목은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비중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확실한 이 거래량이 동반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또 의견 주셨는데 투자 판단도 시청자분의 몫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2362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랩지노믹스 들고 있습니다. 7,500원이 매수가, 비중은 10% 정도 들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요무야치를 잘 가고 있더니 팔아야 할지 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고민됩니다. 계속 좀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잘 가기 시작한 랩지노믹스입니다. 테마성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재료 소멸이기는 한데 또 개별적으로는 또 공시를 통해서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권 변경 목적으로 양수도 대금 지급 일정을 내달 15일로 또 변경하겠죠. 네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이거를 섹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아무래도 좀 손절을 하시거나 변경하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으니까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가 있긴 있지만 내용이 지금 장이 끝나고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체크가 되거든요. 네, 그 결국에는 이 삼자유주, 외부로부터 일단 투자가 집행되는 부분이 미뤄졌다,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시간에가 약간 좀 아리송하면서 좀 많이는 아니지만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왜냐하면은 이 투자에 대한 부분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투자하기로 했다. 근데 나 좀 뒤에 한 달 뒤에 생각 좀 해볼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정적 완전히 이제 뭐 이게 끝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미루는 데에 있어서는 뭔가 의심이 되고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뭔가 의혹이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시간에도 제가 잠깐 확인해봤었는데 약 2% 3% 정도 좀 빠졌던 걸로 보여지는데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네. 뭐 이런 모멘텀이나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혹시나 그리고 지금 랩지노믹스 차트를 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종목이 계속해서 시즌과 다를 바 없이 거래량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종이 되었죠, 지금. 네, 내용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시즌 같은 경우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좀 높은 편인데 랩지노믹스는 물론 이제 2천억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도 소외를 받았다.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집중하고 있지. 이런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접근을 하기보다 이 개별 모멘텀 자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7,500원을 말씀하셨는데 7,5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의무 부호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또 흐름들 내일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물 드릴게요. 6086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236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두 분은 저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 들어봤다면 강민 전문가님 하면 또 여러분들께 선물 보따리를 풀어드리는 또 이벤트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아직도 시세 살아남았나요? 관련해서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샵 3772번으로 강민남 보내주세요. 여러분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지금 바로 가볼래요 하시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또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찐 바닥 확인 종목 삼선 교육과 공개라는 주제 될 텐데요. 한마디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추세 상승을 좀 돌린 종목 그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섹터가 다를지 같을지 여기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든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평일 오후 6시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또 문자 유튜브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또 공부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을 통해서 파랗게 멍든 주식 계좌 속상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오셔서 투자의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제 2차 전지, 주식 계좌의 수익률의 플러스를 가져다 줄, 바로 이겁니다. 2차 전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기차 시대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10월 수출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유일하게 산업군 중에 상당히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들을 통계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외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지만 앞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충분히 더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과 이 주황색, 요거는 이제 종목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3사 중에 2개의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이 두 가는 이제 완성차 업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시점, 자 8월부터 봤을 때는 8월에 지수가 잠깐 반등했을 때는 이 두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9월부터는 급격하게 내려왔던 것도 동일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죠. 10월 달 부분이죠. 이 10월 부분에서 이 파란색 부분, 2차 전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반대로 완성차 업체는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8월에 네, IRA 법안이 발의가 됐죠. 네, 그 이후에 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공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앞으로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공장을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미국 완성차 업체와 합작을 해서 충분히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유 있는 상승의 원동력 집중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자, 일단은 IRA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일단은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했을 때, 자, 이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직접적으로 생산 시설을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투자를 하고, 이 IRA 법안 가운데서도 강물에 대한 부분은 이제 대놓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FTA 이 회원국에 관해서만 강물에 대해서 수입해서 써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국내 배터리 3사죠. 북미에 대한 생산 거점에 대한 부분을 2025년까지 430기가와트 배터리 생산 능력에 대한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이 1기가와트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에 15,000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430기가와트, 네, 430와트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무려 645만 대.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려면은 작년에 우리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몇 대가 팔렸냐? 660만 대가 나왔습니다. 거의 작년에 세계 전체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을 2025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삼성 SDI 이 세 가지 회사가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배터리를 생산을 해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같은 경우에 이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산자부죠. 산자부에서도 국내 원탁 회의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조 이상의 민간 투자를 실현을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내 배터리 생산 설비를 할 경우에는 2025년까지 1.5배. 자, 이게 일어날 경우를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39기가와트인데 2025년 60기가와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늘려보자 정부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3배, 그다음에 2배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430기가와트죠. 해외에 430기가와트. 그다음에 국내에 해외에 430와트, 그다음에 국내 60, 490와트입니다. 네, 전 세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산하는 그런 전기차, 네, 이런 부분들 2025년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고, IRA 법안 가운데 최대 난제가 이겁니다. 최대 난제 같은 경우에 이 강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 80% 정도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런 부분들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 FTA 체결 국가, 미국의 FTA 체결한 그런 회원국, 바로 이 호주와 캐나다죠.
그다음에 칠레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좀 회복되지 않았나.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나 음극재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현지 공장에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강물에 대한 부분,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의존도가 무려 80% 정도 된다. 자, 근데 이 리튬, 니켈, 코발트 이 재료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배터리 원가의 50% 차지한다. 최근 상반기에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했죠. 근데 2차 전지 실적이 왜 빠지지도 않고 괜찮았냐? 이런 부분이 원가에 가격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대로 좋게 이어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최근에 또 원자재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단가를 다시 낮추게 되면 실적이 또 빠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산을 늘리면은 이제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접근하기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해결을 못 하는데 호주와 칠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나?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570만 톤, 그다음에 칠레 같은 경우에 920만 톤. 네,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튬에 대한 부분을 이제 FTA 회원국에 어느 정도 넘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니켈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매장량이 2,100만 톤. 네,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만 톤. 네,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갈 수 있다.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전기차를 제대로 배터리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 나라까지 뽑으면 일본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낮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한국하고도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손을 잡아야지 중국에 대한 부분의 점유율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국내 이 원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미국 진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보자. 그럼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시장이 뭐 26.4% 거의 압도적이고 지금 제대로 그 전기차에 대한 소비를 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14.5%, 이건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8.5%. 네. 무려 세계 2위의 자동차 시장이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놓칠 수밖에 없다.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다. 전기차 침투율인데 지금 글로벌 침투율이 11.4%밖에 안 됩니다. 11.4%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20%.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좀 많이 확대되면서 16.1%가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6.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7.9%인 수준에 반해서 6.7%. 글로벌 침투율보다, 그다음에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침투하게 되면은 앞으로 2025년까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도 주가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런 큰 그림, 큰 그림까지 계획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 셀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리튬 이온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기본이 장착이 되는데 우리 완성품 같은 경우 이 3사, 삼성 S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는 이 양극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액, 분리맥, 전해액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충전하게 되면은 이 양극재에 대한 이 리튬 이온이 음극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게 충전이 되고요. 반대로 음극에 있던 이 리튬이 양극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방전이 되는 이런 원리다. 네, 2차 전지의 원리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은 종목입니다. 아마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떤 현황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 네. 일단 여기서 나오지만 아까 전에 소재 말씀드렸죠. 니켈, 그다음에 뭐 코발트, 망간 뭐 이런 이제 소재들인데 NCM이라고 하는 이 원소에 대한 첫 글자 따서 N 같은 경우에는 니켈, C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 M 같은 경우에는 망간. 이렇게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면 NC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NCA는 뭐냐? A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네. 그리고 NCMA는 이 네 가지 다 합친 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양극재로 네,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일단은 강물을 봐야 되겠죠. 강물을 봤을 때 리튬, 그다음 리튬 강산, 그다음 니켈 강산, 흑연 강산.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정제를 해야 되겠죠. 리튬이나 이런 니켈, 그다음에 흑연 이런 부분들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중간 소재, 네, 중간 소재가 가미되어서 최종 소재로 연결이 되는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지금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대표적인 4대 종목인데 이 4개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우상향해 있는 상태고 주가가 잘 안 빠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음극재와 비교했을 때 하이니켈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5개 종류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봐야 알지만 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하이니켈이 뚜렷하게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작용해서 지금도 주가가 우상향해 있는 상태로 머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지금 메리트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뭐 금양, 강원에너지,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까지 상승했었고 미래나노텍 경우에도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배경은 이 원재료에 대한 국산화,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음극재 중에서 인조흑연, 천연흑연이 있고 인조흑연이 있습니다. 천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 흑연 강산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구형 흑연으로 해서 이 천연 흑연으로 음극재를 만드는 거고 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이 코크스가 침상 코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이걸 독점 생산하는 회사는 바로 이 태경 BK라는 회사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취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도 하고요. 음극재도 하는데 음극재 뒤에 나오지만 천연, 그다음에 인조, 실리콘까지 다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4가지 네, NCMA에 대해서 봤을 때 알루미늄은 출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망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안정성, 그다음에 니켈은 에너지 밀도, 코발트는 안정성과 이제 여기 오타지만 수명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소에 대한 네, 부분인데 이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 우리나라의 고려아연과 KG케미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늘 고려아연 주가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가 코스모화학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했을 때 코발트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코스모화 주가도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국내에 뭔가 유일하게 뭔가 한다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메모를 하거나 체크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망간은 우리나라에 2개가 있는데 태경산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경 BK의
어찌 보면 모회사고요.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로망간, 그다음에 실리콘 망간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에도 망간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네, 마지막으로 출력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알루코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중심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음극재인데 음극재는 이제 천연 흑연 음극재. 네. 천연 흑연 음극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그다음에 저팽창 천연 음극재인데 요 세 가지 다 취급하는 회사.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인조 흑연을 상용한 회사이고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이 저팽창 천연 흑연 음극재. 네, 여기서 봤을 때 이 용량이 많고 출력이 잘 되고 안정성과 수명과 가격 경쟁력 이 고르게 되는 부분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은 길고 고속 충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저팽창 전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인조 흑연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 똑같은 제값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음극재인데 실리콘 음극재. 네, 실리콘 음극재와 리튬 메탈 음극재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용량에 대해서 상당히 이 실리콘 음극재가 강하게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나노신소재, NK전자, 동진세미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갤럭시 Z 플립이나 이런 부분도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용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 가격 경쟁력은 지금 떨어지지만 이 용량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은 나중에 생산 캐파가 늘어지면은 이 가격 경쟁력마저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회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리튬 메탈. 요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탑재가 됐을 때 이런 리튬 메탈 음극재가 이렇게 이제 수명이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도 없고 당연히 이제 생산하는 이런 캐파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 같은 경우에도 아직 못 미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이나 출력 빼고는 상당히 못 미치는데 지금에서 이제 이 리튬 메탈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포스코 케미칼과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롯데케미칼이다.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에 대해서 아직 모멘텀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계좌 수익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섹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장민 전문가님의 또 매매 포인트 정리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아직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강민만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10시에 또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찐바닥 확인 종목 3선 추세 이제 전환된 건가요? 라고 하는 세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든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2차 전지가 정말 핫한 또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 전문가님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는 어떻게 가고, 네. 음극재는 어떻게 하는데 음극재 중에도 실리콘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지금 수선하는 리튬주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그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또 소외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 소외된 것들을 또 찾아보면은 그게 어느 시점 되면 또 많이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제가 지금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완성체를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간단하게 보시게 네. 되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제 거의 60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공장도 있고 앞으로 많은 캐파가 예상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2025년까지 절반가량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는 지금 뭐 LNF,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네. 주가들이 지금은 좀 쉬어가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좀 다르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취급을 하고 음극재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5가지 종류를 다 취급을 하고 기술력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모멘텀이 있다. 특히 또 GM하고 학잡에서 설립한 그런 공장에 대한 부분 네. 좀 주시를 하시면 됐고 그다음에 태경 BK라는 종목은 제가 원래 오늘 가지고 가려고 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재물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00억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적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다. 태경 BK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발트에 대한 부분. 국내 유일하게 자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메리트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25,000원 부근, 정고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지금 탑픽으로 꼽아온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왜 괜찮냐면은 이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게 화학 회사라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가격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추세가 오늘 딱 부딪히는 부분인데 내일부터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넉넉하게 2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까지도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솔케미칼 말고 만약에 종목을 하나 더 본다고 하면은 JC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의 포스코케미칼, 태경 BK, 코스모화학 등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밤 11시 하면 어떤 종목 떠오르시고 어떤 프로그램 떠오르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세요.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이벤트 준비되어 있죠. 찐바닥 확인 종목 3선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든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실전 투자 공략주 2차 전지 얘기 계속하셔서 전문가님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제 음극재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차트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2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가는 20만 원으로 넉넉하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시장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22만 원. 22만 원이면 거의 뭐 한 10% 정도 되죠. 10% 정도를 보시고 시장 추세가 또 만약에 괜찮아진다. 그럼 2차 목표가까지는 뭐 25만 원이나 3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 일단 – 25만 원까지로 생각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최고 이제 낮았던 가격이라고보다 최근에 낮았던 가격 18만 원대 정도로 잡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이건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데 JC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꼽아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매수가는 네,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 8,150원, 목표가는 8,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용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은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JC케미칼을 또 추천을 여기 공략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이 그렇게 좀 매력 있는지 좀 하나 두 개만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네. 석유 대체 연료다, 바이오 디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고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중간 선거가 지금 거의 끝나갈 때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만약에 공화당이 좀 다수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연료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친환경 섹터에 대한 또 석유 대체 연료 확대 수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솔케미칼 여러분들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20만 원,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라인은 18만 원 정도 잡아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전업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종목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셨던 게 JC케미칼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8,150원, 목표가 8,500원까지 눈높이를 높여주셨고 손절 라인은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가격 전략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실전 투자 공략주를 봤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 중간 선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큰 폭도 아니고 낮은 폭도 아닌 네.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지금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을 충분히 체크를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좀 지켜서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켜가자라는 전략으로 내일도 한번 고군분투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어려워야 하면 그냥 샵 3772번으로 강민만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 또 밤 10시에 또 무료 방송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강민 딱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요. 찐바닥 확인된 종목 삼선 그리고 교육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든든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검색식이요. 이 찐바닥 확인 삼선 하는 이 검색식 또 어떤 검색식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었던 거래량. 그런 거래량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왜냐면 거래량이 없는 부분은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없거나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네, 아무래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꼽아서 설정했습니다. 수급, 거래량 이런 것도 다 보시고요. 찐바닥으로 좀 돌렸는지 추세 상승까지 본 게 검색식이다. 원하면 샵 3772번으로 든든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민 전문가님과 또 어제 오늘 함께 했는데 오늘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홍프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